마켓 3.0 이 책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1, 2장 읽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민경이. 마케팅이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영혼을 올리는 마케팅. 영혼을 올리는 마케팅을 해야 돼. 마케팅이 변하고 있다. 맞아요? 더 추가할 사람? 민성이. 네,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 가치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가치가 뭐예요? 비전. 아니 그러니까 그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는 지금 영혼을 마케팅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지속 가능한 것. 이 두 개입니다. 그 가치예요.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마케팅을 끌어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재선이가 얘기했듯이 결국엔 뭐야?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게 뭐야? 아까 지금 저기서 얘기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하고 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지속 가능하게 간다.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뭘 해야 되냐? 이제는 소비자 중심적인, 생산자 중심적인 게 아닌 소비자의 마음이 아닌 영혼. 마음보다 더 앞선 영혼을 의존해라. 그건 스포츠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마켓 3.0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의 기본적인 것이 sustainability.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것이 생존과 같이 이어진다. 그건 지난 프로스포츠의 역사, 근대 프로스포츠의 역사 1876년에 생각한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전을 여기 목차만 보세요. 자, 미래의 시작, 미래의 마케팅이고 미션을 어필해라, 가치를 어필해라, 비전을 어필해라, 사회문화적 중심에 써라, 이머징 마켓해라, 환경 지속적 가능성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 책의 목차가 이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비전이에요, 비전. 그쵸?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마케팅에 있어가지고 스포츠 조직의 비전이 뭐냐고 알아야 돼, 그쵸?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이냐. 자, 어떤 비전, 아까 참 민서야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것이냐가 비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미션과 비전과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그 미션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야. 가치를 추구하는 속에 마케팅의 도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회사의 가치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의 가치가 뭐예요? 보험회사의 비전이 뭐 같아요? 비전.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전이 뭐 같아요?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나의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게 비전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보험 아니에요? 아, 왜 이래? 자, 소방서의 비전은 뭐야? 재난 대비. 재난 대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공단의 비전은 뭐 같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전. 국민체육진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참 좀 물어봐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조직이 끌어가는 하나의 가치. 가치라는 건 뭐야?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이 가치예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이게 코틀러의 마켓 3.0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한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한 무슨 책이요? 리싱킹 마케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책에서 보면 소개에 나와요. 마케팅이 생산자 중심적인 마케팅,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뭐 사회 공헌적인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책 중에 리싱킹 마케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게 리싱킹 마케팅이 뭐냐면 아시아에서의 어떤 개념, 아시아에 있는 기업들이 끌어가는 어떤 마케팅 개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SME가 뭐예요? SME가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Sustainability예요. Sustainable Marketing Enterprise예요. 지속 가능한 마케팅 기업이에요. 자, 마켓 3.0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 가능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지속 가능한 거 나와서 그래서 뭐냐? 지속 가능한 걸 보려면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속 가능한 두 번째 챕터 서정무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기술의 발달, 그렇죠? 종교까지 들었어요. 그 우리가 내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프로젝트 생각을 조별로 고민을 해보라고 한 문제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변화하고 연결돼요. 그것이 이 수업하고 연결되는 것도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을 생각하는 스포츠 비즈니스를 할 때 지속 가능한 요인 중에 들어간 게 이분도 이 코트라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우연찮게 내가 김포공항에서 어느 작년 천안함 사태 2주년 천안함 사태 전전날에 제주도를 갔는데 그때 그냥 우연히 김포공항에 잘 안 팔리는 책 중에 하나 있어요. 서점에가 넘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을 딱 읽었는데 한 4번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왜 내 생각하고 똑같지? 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제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물론 신자유주의 신자유 시장에 나와요. 그게 저기 그 올리브 나무와 그 책에 신자유주의를 나타내는 프레드먼이 쓴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정치 변화, 정치 경제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신자유주의가 나온다 이제는. 그래서 그게 논란거리가 많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분도 Sustainable한 마케팅 엔터프라이즈, 지속 가능한 마케팅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뭐냐? 문화의 변화, 정치의 변화, 기술의 변화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정치 안에, 이 문화 안에 뭐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문화 거시적으로 보여요. 정치 변화 안에 이 경제적 변화들, 기술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크놀로지 변화니까. 우리는 IT만 생각하는데 그 밖에 이런 게 한 촉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끌어가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 기업 내의 문화,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의 북도덕이가 뭐예요? 그것이 조직원들에 대한 북도덕을 한다든지, 이해 당사자들 북도덕이 한다는 게 들어가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함선으로 봐가지고 이게 앞이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딱 이렇게 놓다고. 이거 못 돌리지. 이거 못 돌리지. 이렇게. 못 돌리지. 이게 함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머리예요, 머리. 자, 지속 가능성이 하나, 기업의 틀, 우리 기업의 틀이 가야 되니까 그런 제도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함선이 여기, SME가 여기 있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어요. 기업 가능성이. 마케팅이 여기 있고, 기업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이 엔진적인 거죠. 밑바닥에. 끌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이 제도적인 문화, 기업의 제도의 변화, 문화의 변화, 북도덕이가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이해하려면 마케팅의 점수표라는 거, 어떤 점수표요? 여러분 뭐 얘기죠. 가치.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치. 어떤 평가가. 어떤 평가요? 주주의 가치, 직원의 가치, 고객의 가치. 우리가 마케팅을 얘기할 때 항상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마켓 3.0에서도 비전과 미션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는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직원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면은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키텍처. 아키텍처가 뭐예요? 아키텍처가 뭐야?
건축이라고, 건축이라고 얘기하면 아키텍처라고 해야 나요? 건축이 나요? 아키텍처는 뭐예요? 뭔가 아직 미완성 단계입니다. 그것처럼 들리죠?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 안에 뭐야? 전술이 있고, 그 안에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술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와 고객의 가치, 직원의 가치, 주주의 가치가 어떻게 틀리냐? 여기에서의 가치는 누가 판단해요? 소비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마케팅에서의 가치는. 왜? 여기에는 브랜드가 있고, 브랜드는 누가 선정해요? 브랜드의 가치는 고객이에요. 서비스의 가치는 고객이에요. 프로세스의 가치는 고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전술에 따라 가지고 판매 전술, 마케팅 믹스,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전략은 포지셔닝, 포적화, 사분할, STP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속 가능성 있는 걸로 끌어가고 핵심적인 마케팅이 있고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를 다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켓 3.0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스포츠 기업으로서 끌어가는 것도 거의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런 변화가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그냥 이걸 하나를 보게 되면요, 스포츠 마케팅이든 일반 마케팅 모든 개념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도에 관련된 뭐 프로세스, 서비스,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을 얘기할 때는 요거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만. 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망을 맨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망을 하고, 자, 이게 앞으로 가니까, 자, 이게 1번이 이게 지속 가능한 걸 보고, 마케팅 안에 전망과 아키텍처와 점수표가 가는 거야. 전망할 때 뭐야? 회사를 전망하고 고객을 전망하고 변화를 보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 흔히 말하는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환경 분석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구조를 갖다 쳐넣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전략과 전술과 가치를 넣는 겁니다. 전술 안에는 포지셔닝과 포적화가 세분화가 되고, 전략 안에는 전술은 판매 전략, 마케팅 믹스, 차별화가 되고, 그에 따른 가치 전략, 가치 추구는 프로세스, 서비스,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고객의 가치, 주주의 가치, 직원의 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걸 끌어가는 기업은 기업의 제도와 문화와 북돋우기가 있는 거예요. 취업이라는 것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할 때도,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우선적으로 기업의 생존은 지속 가능한 걸로 가는 건데, 자, 스포츠 기업에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뭘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 고민이 우선적으로 해주고, 자, 그럼 그 고민에 따라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자, 명언을 어필해야 된다, 고객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냐, 이거야.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보, 이런 변화에 우리가 입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끌어 나갈 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스포츠 기업으로서 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이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케팅에서 말을 여러분 흔히 스포츠 마케팅에서 환경 분석을 하고, 환경 분석에 따른 뭐예요? STP를 하고, STP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략,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믹스를 하고 그러죠. 그런 거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케팅 학과 나온 친구들. 윤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다 하잖아. 그게 1년 동안 배우잖아. 어떤 데는 4년 동안 배워요. 왜 그냥 브랜딩까지 들어가니까 브랜드까지가 여기까지 가치로서 브랜드가 누가 결정하는 거야? 브랜드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브랜드가 여기입니다 라고 내가 브랜딩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인식이야. 그게 소비자 인식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서비스도 뭐예요? 서비스를 우리가 서비스 품질 그런 거 하죠.
누가 느끼는 거예요? 고객이 느끼는 거예요. 자, 프로세스. 어떻게 지금 마케팅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가치야. 이건 결국 거의 아웃풋에 관련된 거예요. 이 브랜드와 이쪽 프로세스와 전부 다. 왜 뭐였니? 어디 갔니? 서비스와 이쪽은. 여기서는 전술은 이 전략에 따른 포지셔닝, 표적화, STP 아니 이게 포지셔닝, 타겟팅, 세분화. 이게 STP 전략이야. 이 전략에 따른 전술은 뭐야? 판매 전술, 마케팅 믹스, 차별화 전략이야. 전술이야. 이 전략 밑에 전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가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스포츠 마케팅, 이제 스포츠 마케팅, 저는 꼭 SME를 서스테이너블이나 스포츠 마케팅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마케팅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마케팅적인 사고가 뭐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앞에 얘기한 어떤 고객의 가치, 고객 지향적이고, 결국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마케팅을 왜 해? 나 혼자 해서 마케팅 할 필요 없어요. 독과점인데. 왜 마케팅을 해?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 지향성인 가고, 경쟁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결국 통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통합적인 마케팅 사고. 고객도 봐야 되고, 내부 고객도 봐야 되고, 직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전과 미션과 이런 통합적 마케팅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기본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마케팅은 마케팅이 아니라 프로모션입니다. 응? 자, 야구든 프로농구든 프로배구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그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 하는 거. 뭐? 그 가치가 뭐야? 돈을 버는 수가 있고 경기를 갖다 관중을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거고 스스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과연 수익성을 위한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8개 구단, 야구 8개 구단 중에 다른 게 뭐예요? 하나가. 7개는 기업 구단이지만 하나는 뭐예요? 그냥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넥센이라는 거예요. 그 넥센은 사활을 걸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걔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데는 직접 수익을 안 내도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케팅의 전략적인, 아까 우리가 전략이나 전술로 가치에, 마케팅 가치가 틀리는 겁니다. 7개 구단과 1개 구단. 그러니까 언밸런스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축구의 시민구단과 기업구단과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시민구단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다 도에서 책임져 주니까. 또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된 일치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협화음이 아직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를 자사의 경쟁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찾는 데 노력하는 것이 마케팅 노력이라는 거예요. 마케팅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마케팅이 아니라 잘해서 이게 마케팅이 아닙니다. 통합적 마케팅 사고를 갖고 그 다음에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생각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마케팅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이건 어디서 나온 마케팅은 마켓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써요. 이 책 거기서도 리싱킹 마케팅에서도 우리는 마케팅 그냥 마케팅이라고 해서 애매해 마케팅이라는데 마케팅이라고 써요. 마켓에 ing를 붙이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켓이라는 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경쟁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죠. 그렇죠? 내가 이익을 못 보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스포츠 마케팅이 뭐냐? 진정한, 과연 프로스포츠가 진정한 스포츠 마케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냐? 우리가 진짜 시설이나 이런 거 다 관리하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 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마케팅이 아직은 제대로 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해야 되고 소비자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현금과 제품과 서비스를 서로가 막 교환하는 거예요. 개념적인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와 충족과 기업의 생존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마케팅.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객의 니드를 창출해가지고 그걸 맞는 걸 생산하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익을 갖다가 창출함으로써 고객의 니드를 다시 파악해서 제 과정은 누구의 개념이에요? 생산자의 마케팅 개념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 마케팅 개념은 그거예요. 왜? 고객의 니드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스포츠 마케팅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한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와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어렵다 그런 겁니다. 이 과정이 욕구를 충족과 일반적인 마케팅 과정이지만 이게 스포츠 마케팅 이런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경기에 앉아서 보고 즐기고 이기고 생산되는 과정을 보고 결과도 보고 거기에다 만족감을 느끼고 불만족하면 불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그래 스포츠 마케팅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할 생존과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 유통소를 실증하기 개혁한 실행과 점검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경쟁을 누구랑 해요? 스포츠 마케팅의 정신은 뭐예요? 다른 기업과 다른 경쟁사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을 해요?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둘이 같이 같은 장소에서 누가 이기나 지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스포츠가 그래요? 스포츠 경쟁을 관계하지만 스포츠 마케팅도 경쟁을 같이 안 하고. 스포츠 마케팅은 서로가 다른 장소에서 경쟁을 해요. 그렇죠. 스포츠 센터. 그럼 A 센터, B 센터 같이 붙어서요? 그 자리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No. A는 A라는 장소에서, B는 B라는 장소에서. 그렇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No. 서로가 다른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헬스클럽에서 똑같은 헬스를 가르친다고 해서 똑같나?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근데 일반적인 유통은 어디든 이 제품을 가지고 여기서도 경쟁하고 저기서도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는 서로가 다른 제품을 가지고 스포츠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경쟁을 합니다. 자, 프로야구. 자, 오늘은 서울, LG, 두산이야. 근데 부산에서는 롯데하고 삼성이에요. 이게 같은 제품입니까? 근데 둘이 경쟁을 한다고 얘기는 하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서로가 공간과 시간만 같을 수 있어요. 시간은 같으셔야 돼요. 거의.
공간의 자유의 제약을 안 받아요.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경쟁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 경쟁이 아니잖아. 나 혼자 뭐 여기 돈 많이 벌면 되잖아. 근데 그걸 경쟁이라고 그래요. 응? 왜 그래요? 왜 경쟁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이 어플라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어? 그건 뭐예요? 그럼 뭐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각 고객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객의 가치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LG 두산 게임을 보는 고객의 가치와 롯데하고 삼성 경기를 보는 고객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이 예를 들어 핸드폰, 갤럭시 노트에 대한 가치는 모든 쓰는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거의 대부분이 같아요. 안 그러면 안 팔려요. 그쵸? 근데 스포츠는 각각의 가치가 다 틀려요. 그 제품의 가치가. 그게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개념에 대해서 잘 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케팅의 개념은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그 재선이가 얘기했던 그런 프로야구 1800년도에 1870년도 그 전에 크리켓에서 나왔던 어떤 야구의 어떤 기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든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팀들도 많이 나오라가 굉장히 생산적 중심이고 일반 기업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800년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면 누구 개념이야? 생산적 개념이야. 생산 개념이야. 누구든. 그 책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나와서 그 다음은 제품이 우수한 제품들이 똑같은 거예요. 제품 우월 거는 많이 판매됐잖아요. 그 다음 뭐야? 판매. 세일링을 잘하는 사람. 1970년대 이건 70년, 80년대는 똑같은 제품이라도 세일스를 잘해야 돼. 그쵸?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야? 그냥 마케팅 개념이에요. 마케팅 개념은 만족.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개념이에요. 마케팅 개념들이. 그쵸?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사회적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사회적 책임? 사회적 뭐지? consciousness, 사회적 양심,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그걸 양심으로 번역한 게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만큼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동안에 기업들이 제대로 진짜 기업으로서 양심을 못 지키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만민이 판매할 것만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사회적 양심이라고 하는 걸로써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양심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라고 요새 얘기해요, 그거를.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것들, 사회적 마케팅. 어쨌든 소셜 애들하는 거 이제 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마케팅적인 개념들이. 그게 바로 나온 게 이제 여러분 이 책에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로. 왜 3.0이야? 자, 1.0 제품, 소비자 지향, 가치 주도. 이 3번의 가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소비자 지향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소셜 컨셔스리스든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든 이제 여기는 요 다음이 이제 여기는 뭐 마켓 중심적인 거예요. 사회적 책임까지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고 2.0 시장은 소비자 지향은 막 고객 만족 및 보유를 하고 3.0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그게 뭐야?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만들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1.0, 2.0 프로 스포츠,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 저는 스포츠 1.0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 주도형. 그 다음에 엘리트 스포츠 중심형. 저는 스포츠 1.0으로 봐요. 스포츠 2.0을 생활체육, 국민들의 복지. 저는 3.0을 스포츠 비즈니스로 봐요. 저는 저의 개념이에요. 제가 개념화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우리가
스포츠 3.0 시대다. 스포츠 4.0은 뭐냐?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셜 컨셔스를 해야 된다. 왜?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도박이 나오고 승부 조작이 나오고 병역 비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 사회적 책무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3.0도 없어. 스포츠가 돈도 못 버는데 4.0으로 넘어가야 돼. 그게 왜? 우리 사회적 변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전에 우리는 4.0으로 가야 돼. 그 스포츠도 4.0 시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업의 4.0 시대 나오고 자본주의 4.0 시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4.0 시대 핵심이 뭐예요? 사회적 책임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포츠도 이제 4.0으로 가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야구나 축구, 프로스포츠에서 우승한 것보다 감동을 주는 팀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스토리가 있는 팀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에 보면 더 나은 세상, 뉴 웨이브의 기술. 뉴 웨이브라는 게 뭐예요? 뉴 웨이브의 기술이 뭐예요? 자, 이거 정보화 기고 뉴 웨이브의 기술들이 뭘까? 코리안 웨이브는 뭐예요? 한류죠. 뉴 웨이브는 신기술이 뭐예요? 신류예요? 뉴 웨이브의 기술. 우리가 정보통신을 넘어간 새로운 형태의 기술 발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을 때 기업이 시장을 보는 물리적인 거, 이성과 감성의 영리한 소비자, 이성과 감성과 영혼을 지닌. 이게 뉴 웨이브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이 가치를 주는 거예요. 과거의 소비자 환경은 차별화야. 남들보다 낫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어떤 남들보다 차별화 전략을 많이 썼어요. 자, 우리 구단은 어느 구단보다 낫다. 너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 가치가 뭐예요? 자, 이제 런던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어요. 런던 올림픽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과 IT 기술 이런 데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한테 주자는 겁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지구인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연 그럼 스포츠 마케팅, 한국에서의 어떤 가치는 뭐냐? 프로구단의 가치는, 프로스포츠의 가치는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업의 포지셔닝이 이제 2.0 시대지만 이제 미션과 비전과 가치가 새로운 3.0 시대를 이끌어간다. 명확한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적인 비전과 미션과 가치를 가져가줘야 된다. 그래서 가치 명제는 기능과 감성과 영혼, 새로운 마음속에서 끌려 나오는. 그러니까 감성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가치는. 그러니까 1대1에서 다대다로 가는 협력적 관계, 소비자가 이제 그게 바로 SNS 같은 거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대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누가 이끌어가냐? 소비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의 그냥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고 레버리지만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만 주고 나머지는 누가 해? 다 소비자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끌어가준다. 라고 보시면. 그 뉴웨이브라는 게 뭐냐? 뉴웨이브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그게 바로 정보통신을 이연한 SNS 기술들이 있고요. 소셜미디어가 뉴웨이브 시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저는 요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페이스북을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아직도 저는 굉장히 고전적 사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니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악은
민경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남들한테 모욕을 주는 게 악입니다. 악. 선악을 구분하는 니체 얘기, 니체. 남한테 모욕을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욕을 줬을 수도 있어요.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욕 말고. 어? 남한테 창피를 주지 않는 게 남들 앞에서 남한테 창피를 주지 않는 게 선이랍니다. 선할 선자.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지금 저게. 자유는 내가 한 행동이나 언행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한 언행에 대해서 전혀 내 스스로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 내 스스로가 내가 말과 한 거에 대해서 남한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책임 있게 간다는 거예요. 이 SNS의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뉴 웨이브, 새로운 시대에 있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소셜 마케팅, SNS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가지만은 여기에는 항상 내가 표현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는 것만이 내가 내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그걸 느꼈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이 여기서는 뭐 표현형이 있고 협력형이 있어요. 그래서 뭐 표현형은 자기가 스스로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트위터로 해가지고 표현형 소셜미디어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협력형. 협력형은 뭐예요? 우리가 크라우딩이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구단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모션 하려고 할 때 소비자들한테 팬들한테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것이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크라우딩 소스 같은 걸 돌아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올스타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베스트 5, 뭐, 배구에, 아니면 야구의 베스트 9, 아니, 라인업을 팬들이 짜는 거야.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이거 팬들이 해가지고 한번 이벤트성, 그 이벤트니까 승부에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하는 것도, 이게 바로 협력형, 참여형, 협력형, 표현형이 아니라 섭렵형 소셜미디어로서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유니폼을 만든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왜?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3.0 시대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각에 그러니까 협력형.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소비자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공동 창출해내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더 왜 가능한 줄 알아요? 스포츠는 다른 거와 다르게 스포츠의 타겟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스포츠 소비자들의 타겟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분명히 하나 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건 절대 그 고정 팬 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가 매니아층이라고 얘기하는 특히 스포츠 스포츠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반적인 어떤 일대다가 아니라 다대다로서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여에 있어가 협력형 소셜미디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더 충분히 그 정도만 내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0이죠. 이게 챕터 2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더 이제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과연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아니 스포츠 마케팅에서의 비전과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얘기하고 좀 많이 좀 토론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